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그룹 전사적으로 미래 신약 파이프라인 부각되면서 HLB 바이오스텝은 장중에 파미노젠 같이 부각되면서 9%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항서제약도 5%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뭐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 이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제 큰 쪽으로 보면 HLB가 코스닥에서는 3.86으로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쪽으로 좀 큰 쪽으로 올라오는 게 뭐 메이톡스, 뭐 휴젤도 좀 오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뭐 AI 관련되는 부분으로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쪽에는 빨간 게 좀 많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이제 오전에 좀 별로 안 좋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소부장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뭐 배당 관련되는 이제 금융주들의 흐름들은 조금씩 뭐 계속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의약품 쪽에서는 삼성바이오 쪽도 이제 한 1%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보험 쪽도 이제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기계 쪽 흐름들도 좀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로 조금 보면 시장에서 지금 뭐 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쪽에서는 차백신 연구소라든지 차바이오텍 이쪽에 어떤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여전히 뭐 AI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계 로봇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 두산 상장 이슈,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이슈의 흐름들로, 자, 이름들이 이제 로봇하고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모습이죠. 그래서 HLB도 대형주입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HLB 제약도 이게 비만 관련해서 이 장기 지속형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메딕스와 개발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데 전혀 이제 그동안 부각되지가 않다가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비만 당뇨 관련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HLB 그룹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같이 좀 동반되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재료가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동안에는 거의 반영을 안 했는데 리보세라닌 말고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인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9월 달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생명과학도 양봉이고, 그 다음 뭐 테라피틱스, 파나진 다 일단 양봉으로 진행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아침부터 이제 프로그램 쪽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오후장까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도 20만 주가 넘었고, 외국인 뭐 거래 관련된 뭐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흐름이 났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좀 지켜보실 만한 흐름일 것 같고, JP모건 쪽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의 어떤 매수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9월달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저기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좀 떨어졌던 이틀, 이 연봉을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29,000원대, 3만원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부분을 제껴줘야 그나마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어떤 흐름들,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확인한 차트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요 7월 달에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서 개보 분봉이 나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인식하는 완벽한 이제 바닥 확인이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넘게 이 바닥 작업들을 9월 달에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양봉의 모습이 나오면서 21선도 좀 회복하고 5일선의 지지선을 받으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8월 22일에 좀 빠졌던 3250원을 이번 주 회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오전장에는 29,000원 밑단에서 좀 놀고 있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29,000원 위에서 500원 위에서 놀면서 29,650원 시간의 이제 흐름에서 또 50원 정도가 좀 더 올라서 29,650원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여기를 좀 이제 넘어가면 이제 21선은 이제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파라볼릭자가 바뀌게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방도 좀 열리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이제 좋은 어떤 모습이죠. 이런 어떤 차트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봐 드리면, 아침에도 이제 매일 경제 인터뷰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니 말고도 이제 이 파이프라인 뭐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HLB 제약의 비만 당뇨, 그리고 이 미래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에서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9% 올라갔거든요. 자, 이 파미노젠 관련되는 부분에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인공지능 AI 딥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예요.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까지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ve Drug Discovery, 결국은 이제 AI가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임상 과정 전에 이제 후보 물질 캔디데이터 발견과 전임상까지 어떤 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도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지금 디벨롭드 스테이지를 보면 이제 보면 히트 리드 캔디데이트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도출하고 이제 전임상까지 가면 이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하는데 요 기간들을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혁신 신약 후보 물질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것들이 이제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AI가 그 기간과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단축시켜 준다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이제 많은 빅파마들의 관심과 주가에서도 좀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 파미노젠 관련되는 어떤 지분 가치 부각이 나오면서 HLB 바이오스텝, 여기 이제 가격이 노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자역학 기반의 소프트웨어, 굉장히 뭐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로 구축한 신약 개발 플랫폼 루시넷을 운영하고 있고, 파미노젠이 4천억 건에 달하는 세계 최대 빅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AI 관련되는 업체들이 관심이 핫한 부분을 HLB 그룹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비만 당뇨 관련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이 나오면서 HLB 그룹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에서 같이 좀 합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님은 글로벌 3상을 마치고 FDA 신약허가 이제 파일링으로 본심사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상에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고, 이제 OS 값이라든지 뭐 PFS 값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3상 데이터를 가지고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최종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허가 신청이라든지 봄심사가 들어갔던 것보다 더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리고 제약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HLB 그룹이
이런 기존의 간암뿐만 아니라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시장 규모가 큰 질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뭐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 만약에 이제 성공이 내년도에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룹 전체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이 부분들을 반영 안 하고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이제 9월달부터는 좀 나와야 되는 어떤 국면이죠. 자, 그리고 황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연봉 조정을 거의 7, 8일 정도 했거든요. 2주 가까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여기도 좀 반등세가 제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좀 밑거리가 나왔는데 9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주춤했는데요. 거래량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 6% 가까운 어떤 반등세가 좀 나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좀 낮은 수치죠. 거래량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6.36, 공매도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조금 이제 줄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 이제 잔고는 9월 7일 기준으로 여전히 뭐 830만 주대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체결이나 상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오늘 양봉이 이제 깨지지 않으면서 이전에 있는 어떤 이제 연봉의 저항대를 빨리 넘어가서 9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 만들어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만큼 빠른 어떤 시간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느냐, 요 국문들이 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장기 바닥권의 어떤 흐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기 바닥권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몇 달 정도 하고 올라가죠. 몇 달 정도 하고 올라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50%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버벅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늘지 않는 어떤 유동성 부족이 계속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침체존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거래량 증가가 나와서 이제 박스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제 지금 9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일, 이제 뭐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의 기대치가 좀 잡히는 어떤 국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자리들이죠. 이런 35,000원대 자리와 이 4만원대 구간, 이 구간들을 이제 간통을 해야 되는데, 이 간통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돌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하반기에 연말 전까지 나오는 모습을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 전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럼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